제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그래서 영어로는 앙트프르너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앙트프르너십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가 저는 이 광주 전남의 미래를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약간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한국이 그동안에 어쨌든 고도 성장을 해왔어요.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 성장률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두고 보니까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중국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심지어 지금 AI와 로봇은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유럽은 자기 스스로가 망했다고 그래요. 유럽은. 이 마리오 드라기라는 사람, 유럽은행 총재, 그 총재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 우리 유럽은 이제 망했어. 여러분, 지난 3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요. 지난 30년, 1990년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보면, 90년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를 주도했던 그런 국가들 있죠. 90년대, 1990년대까지.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유럽. 그렇잖아요. 미국, 일본, 유럽이 전 세계를 경제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 한때 일본 동경 땅을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막 사들입니다. 그때 일본이 미국 경제의 GDP의 50%, 49%까지 갔어요. 그게 엄청난 거죠. 일본이 미국 GDP의 49%까지 갔는데, 지금 일본 몇 년이죠? 일본 GDP가 미국 GDP의 20%밖에 안 돼요. 완전히 일본이 오라버렸죠. 유럽이 그 당시에 90년대에 한 85% 정도까지 미국을 따라갔는데, 지금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유럽도 지금 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유럽과 일본은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신흥 강국, 중국이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지금 세계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미국은 지금도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2000년, 넘겨주세요. 2000년 이후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어요. 소니도 나오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2000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나오는 데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유럽에서는 일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기업 하나 보면서 2000년 이후로 새로 나온 기업 중에 유럽이나 일본에서 나온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유럽은 왜 그런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은 계속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미국은 기업가 정신이 고양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아마존, 지금은 스페이스X, 테슬라, 모더나, 오픈 AI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있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요즘에 화웨이, 요즘에 로봇 기업들, 딥시크, AI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유럽과 일본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업가 정신과 함께 해서
모험 자본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만들어집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대출할 때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담보 없으면 돈 줘야 안 돼요. 은행에서 담보 없으면 돈 안 줘요. 그 다음에 적자 기업한테 은행에서 돈 절대 돈 안 줍니다. 흑자 기업 아니면은 은행에서 쳐다도 안 나요. 유럽과 일본은 대출이 담보대출이나 흑자 기업한테 돈 주는 것 외에는 적자 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들한테는 돈을 주는 그런 모험 자본이 없어요. 유럽과 일본은. 있어도 아주 미미해요. 근데 미국에는 그 돈이 많아요. 미국에는 적자 나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한 10여 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도 아마존한테 돈을 투자해줘. 담보도 안 나요. 이런 모험 자본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계속 키워내고,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을 계속 키워내서 세계적인 경제를 끌고 나가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중국은 미국보다는 이런 모험 자본이 부족한데 대신에 중국은 누가 있냐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 자본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국가가 키워야 할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했었죠. 언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가가 돈을 갖다가 외국에서 차원거려다가 거기다 밀어줘가지고 기업들 키워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짓을 안 해. 우리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모험 자본이 없어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가 그 역할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유럽과 일본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이런 모험 자본을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도 담보나 흑자 기업들한테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지 적자 기업이나 이런 데는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새 정부가 어떤 정책 견안이 있을 것인지가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 그걸 못 만들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이 정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세계적인 기관에서 랭킹을 매기는데 전 세계 40개 도시를 우선 뽑았을 때 그 중에 15개 도시가 어디 갔냐? 미국에 있어요. 1등이 실리콘밸리, 2등이 뉴욕, 3등이 영국 런던, 4등이 보스턴, 그 다음에 5등이 중국 베이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15개 그런 도시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창업센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서울이 지금 10번째로 들어갔어요. 서울.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앞서 있어요. 일본 동경이 우리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12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완전히 지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광주, 전남 같은 데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적으로 한 100위 안에 들어가면은, 그럼 광주, 전남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옵션 리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세계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공갈 치고 별의별 짓을 하면서 장시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리드하고 나가면서 미국인데, 미국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힘을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힘이 나와요. 세계 시가총액으로 탑10을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 탑10을 보면은 1988년도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대부분 일본입니다. 일본의 NTT, IBM은 미국이고, 스미토모, 엑소모빌은 미국이고, 다이치랑 후지은행, 도쿄전력, 미쓰비시는 일본 개발에는 오버랩니다. 일본이 세계를 허용화 될 시점입니다. 2014년도에는 중국이 그 자리를 몇 분, 페트로 차이나 중국 공산은행, 차이나 모바일, 중국 건설은행. 근데 지금은 현재, 지금 현재
엔비디아 미국이죠. 애플 미국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 미국. 뭐 사우디 아람코랑 사우디가 설계해서 하나. 브로드콤 미국이고, TSMC는 대만에 있는 테슬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힘은 결국은 이 기업들한테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다 어디에 가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창업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 창업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거기에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거기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광주현님만이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내는 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학자들이 규정합니다.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드루커라든지, 그 다음에 슈페트라든지, 뭐 칼 베스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어쨌든 문제를 찾아내서 창조적인 해법을 발견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기업가 정신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한테 이걸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오로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이것만이 자기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오로지 안전한 길만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안전하냐? 절대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지금 있는 직업이라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직업들이 10년 후에 대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잘못된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아리조나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 받지 않은 애들하고를 인생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장기간 한 30년에 걸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애들이 안 받은 애들보다 월급도 한 뭐 20, 30% 더 많이 받고, 자산도 60, 70% 더 많이 받고, 또 창업도 더 하게 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가 정신을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월급도 한 30% 더 많이 받고 자산도 70%가 더 늘어나는데 이 교육을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이 전무하죠. 근데 미국은 젊은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잘 시키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뺑뺑이도만 돌리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의존적이고 예속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멘탈이 의존적이 약해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 인생의 주인은 나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우리 사회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는 대학을 유명한 뎁슨 칼리지는 이 기업가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 스킬이다. 라이프 스킬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라이프 스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미국은 1945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처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16,000개 대학의 전 대학에서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유명한 대학들은 기업가 정신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미래의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이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 대학생 졸업한 학생들이 만든 회사가
약 한 4만 개의 기업을 만들고, 4만 개의 기업들을 만들고, 여기에 취업은 일자리만 한 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스탠포드 출신들이 만든 기업 가치가 얼마냐면 약 2조 7천억짜리. 프랑스보다 더 많아요. 2조 7천억짜리. 그 다음에 미국의 MIT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 출신들이 만든 회사만 해도 2만 한 6천 개 정도. 그 다음에 일자리 300만 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1조 9천억 달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조차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아이들은 국민학교 들어가면요, 국민학생들이 국민학교 한 3, 4학년 되면은 집에서 레모네이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레몬 몇 개 사가지고 와서 여름에 얼음하고 레모네이드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터에 나가가지고 좌판 벌리고 애들 그걸 팔아. 그래서 레몬 1,000원어치 사가지고 5,000원에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은 원가 계산도 해봐야죠. 수익, 가격 책정도 해야지, 마케팅도 해야지, 고객 응대도 해야지. 이러다가 또 성공할 애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나는 원가를 한 2,000원어치 들여서 팔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1,000원 못 벌었다. 이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적 인간으로서 커가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전혀 없이 그냥 국영수만 달달 외우려고 봐요. 여러분, 국영수 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2030년 가면 AGI, 인공 범용지능이 나오면 이 범용지능의 IQ는 만이 넘겨요, 만. 우리 인간이 평균 IQ가 100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IQ 100에 100배 정도 되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2, 3년 안에 나오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국영수 단단 외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왜 그런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정말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 로켓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이 아주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재활용 로켓을 쏘아 올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 항공망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주 항공 산업을 하려면은 로켓을 계속 재활용을 해야지만이 싼 가격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그걸 중국이나 러시아는 못 하는데 미국만 하고 있어요. 미국도 누가 하냐면 스페이스X라는 개인이 해. 근데 지금 그 투자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중국이 훨씬 많아요. 중국은 우주 항공 산업을 하는 데가 우주 항공사라가 있는데 여기가 지구만 한 30만 명, 연구원만 해도 수만 명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로켓을 재활용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가 만든 회사는 500명 가지고 이 재활용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섞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중국 애들은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돈을 투입을 하는데도 재활용 로켓을 못 만드는데 미국은 만들었을까?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실패를 용인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로켓 쌓아 올려가지고 실패하면은 책임자가 뭐가 되나요? 수정당이에요. 근데 미국의 스페이스X는 계속 실패를 해도 그런 일은 없죠. 지가 좋아서 그 로켓을 만드니까 실패를 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실패를 빨리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실패를 해도. 그러면서 그 경험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 성공을 이뤄내는데 중국 애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 부모들이 아이들이 실패하는 걸 제일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젊어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취업보다는 창업을 제가 권해요. 왜 권하느냐? 창업이 무조건 힘들죠. 창업에 성공한 애들이 정말 힘들어요. 성공하는. 그러나 창업을 해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실패하다 보면은 내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소위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실패했다가 아 그래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10년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지 두 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이걸 안 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디 월급쟁이만 하려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안정된 직장이라고 들어가 봐야 애들이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구해서 들어간들 제가 볼 때 5년 뒤에는 그 직업이 없어져요. 늦어도 10년 뒤에는 직업이 없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너 10년 뒤에 가고 멘붕에 빠지는데 아예 지금부터 그렇게 자빠지면서 인생을 배워가냐.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젊었을 때 자빠지면 비용도 적게 들고 일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40대, 50대, 60대 나이 들수록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때는 지금 우리 한 60대 되는 분들 직장 다니다가 정년에서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할 수 있는 게 치킨집 외에는 없어요. 프랜차이즈. 근데 그거 하다 결국은 망해요. 망하면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실패하면은 금방 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제가 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의대나 가려고 그러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의사도 10년 안에 의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라는 게 뭐 내과 자기 과만 알죠. 또 뭐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만 알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정말로 아주 똑똑한 의사가 제가 볼 때 한 2, 3년 안에 나옵니다. 그럼 그 의사를, 인공지능 의사는 무한복제가 가능해요. 무한복제. 전 세계 어디든지 가는 그런 인공지능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집안에, 동네에 있는 의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들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네요. 세상은 이렇게 급변해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로만 지금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어디 뭐 안정된 직장을 찾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AI 시대에 안정된 직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2, 3년 늦어도 제가 볼 때 5년 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그런 과거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드윈 토플러가 하는 거예요. 2003년도 했느냐, 에드윈 토플러가. 2003년도 해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암기하며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왜 준다. 무서운 거예요. 이건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현재 교육이 우리 지금 암기 위주로 교육받은 애들 만들려면 지시받은 일은 정확히 잘해요. 정답 있는 문제만 해결해요. 실패는 두려워. 안정적 직장 산업. 이런 인재는 미래 AI 시대는 필요가 없어. AI 시대 필요한 인재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에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활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인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를 저는 광주 전남이 키워내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주 전남이 이런 인재를 키워내면 5년, 10년 후에는 광주 전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기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핀란드는 아예 암기 위주의 교육을 없애버렸어요. 2020년에 핀란드는 2020년에 암기 시험이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암기 시험. 근데 우리는 지금 암기 시험을 했어요.
그건 미친 짓이죠. 또 핀란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요. 뭘로 시키냐면은 아까 제가 레모네이드 파는 것 같이 아이들한테 비즈니스를 시켜봅니다. 비즈니스든 아니면은 뭐 환경 문제든 뭐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소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프로젝트를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 미국에 알파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 스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학교라고 유명한데 이 알파 스쿨은 요즘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오면은 2시간은 AI하고 공부를 해요. AI가 그 아이의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의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줘요. AI하고 공부를 해요. 2시간. 공부는 그걸 끝이에요. 나머지 6시간은 가서 프로젝트를 해요. 또 지역에 무슨 문제를 푸는데 또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지 AI가 할 수 없는 AI가 봉사할 수 없잖아요. AI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AI가 뭔가 공감할 수 없어요.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거죠. 이 애들이 공부도 훨씬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들은 공부할 필요성을 지가 알아서 지가 필요한 과목을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죠. 지가 해야 할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목적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부동성을 달달 외우려고 하니까 수포자가 나오고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도전하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어요. 독일의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마인츠라는 도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영장이 독일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수영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가 돈이 부족하니까 수영장을 옛날에는 하루 종일 했던 것을 갖다가 오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정도로 그 마인츠 도시 시 재정이 약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인츠 대학의 샤인 교수라는 사람이 만든 기업이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업이 이 코로나 때 백신을 만들어요. 이 스타트업이.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돈을 버니까 세수가 1년에 1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1조씩. 세수. 그래가지고 그 세수로 도시가 다시 지금 아주 부강한 도시로 재정이 충분해지니까.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이런 기업들을 키워내면은 저는 화순에 지금 그 우리 화순 그 전남부대 의과대학 옆에 본 바이오 단지가 있어요. 거기를 잘 우리가 키워내서 거기서 좋은 기업들을 키워내면은 이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키워내는 것은 결국은 광주 전남의 어떤 리더십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리더십. 근데 지금까지의 광주 전남의 지도자 리더십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해안이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 말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메라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이 말메 시장은 한 20년을 했어요. 20년. 워낙에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말메라는 도시를 세계적인 그런 아주 혁신 도시로 키워낸 거죠. 그 말메의 눈물이라고 그 말메에 있던 그런 골리앗 클레이를 갖다가 현대중공업이 단 1달에 사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말메 사람들이 그 골리앗 그 크레인 한국으로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제 광주를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들려면 첫째는 기업가 정신을 다른 지역에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주 전남에 있는 리더들이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 이번에 교육감 선거 도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기업가
교육감 후보로 나온 친구들한테,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냥 어디나 가고, 그냥 안정된 직업을만 선호하는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풀어넣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제시해라.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이라도 먼저 빨리 변하면은, 그러면 저는 광주 전남에 좀 희망이 생긴다.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정말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노벨상도 광주 전남 사람들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두 개 받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강 작가. 그렇습니까? 노벨상 관련해서 못 받았잖아요. 그게 광주 전남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머리를 엉뚱한 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창의력을 발현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기업가 중심 교육을 받으면은 저는 대한민국 에서 광주전남 사람들이 제일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교육, 기업가 중심 교육은 창업교육을 맞닿았죠. 그 다음에 금융교육.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경제교육을 시키진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젊은이들이 창업을 만들어 놓고, 그럼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돈을 누가 만들어요? 엔젤 투자자들이 돈을 대줘야 돼요. 여기 계신 사업가들,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창업하는 젊은이들한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젊은이들이 그 돈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하면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엔젤 투자자. 미국에는 이런 엔젤 투자자가 42만 명이 있어요. 그 42만 명의 엔젤 투자자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키워낸 거예요. 근데 지금 광주 전남에 이런 엔젤 투자자들이 너무 적고, 제가 볼 때는 한 10명도 안 됩니다. 최소한 광주 전남에 이런 엔젤 투자자들을 한 1,000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엔젤 투자자들을 1,000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저는 광주 이 지역사회의 어떤 리더들이 고민해 보십니다. 저는 이 광주 전남 미래 비전에서 엔젤 투자자들을 어떻게 키워낼 거냐. 이런 것도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험자가. 적자를 나더라도 담보가 없어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장펀드 모험 자금이 있고, 그것을 이제 국가정부하고 정부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런 자본들을 만들어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공존화시켜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창업국가로 만들어요. 2008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메리카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아메리카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미국을 창업국가로 만들자. 해가지고 본래 미국의 창업센터가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뉴욕, 보스턴, LA, 워싱턴,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킨 게 오바마 대통령. 이게 정치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결국은 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광주 전남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요. 아시아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 친구들이 아시아에 한국에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광주전남이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해가지고 그런 좋은 기업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쨌든 K-한류, K-뷰티, 어쨌든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그런 창업센터를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똑똑한 젊은이들이 광주 전남에 와서 창업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눈치 보고. 그러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좋은 기업을 우리가 많이 만들면 돼요. 미국이나 중국 애들이 그러면 우리를 오히려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기업이 없어지면은 점점 더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아주 멸시받고 우리가 눈치 보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해법을 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며 의존적이며 예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아이들한테 우리 가르쳐주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뭐 손자나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 과외, 사교육 저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가갖고 그거 여부라고 그것도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문제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먼저 국민학교 때 배우고 국민학교 배우고 요즘에는 대치동 가니까 4세만 있는데 4살 때부터 뭐 의대반 해가지고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이런 부분부터 광주 전남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교육을 바로잡는 이런 노력이 저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 AI가 금방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AI 시대가 바로 문턱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그걸 모니터고 있으면은 그건 저는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애들한테 망망대해를 보여줘라. 애들 보고 망망대해를 보여주면은 그 망망대해를 보고 나도 멀리 가고 싶어. 망망대해로 나도 항해를 하고 싶어. 그럼 그 항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지가 어떤 재주를 피워서든지 배를 만들어. 배 만드는 기술을 애들한테 가르치면은 애들이 타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배 만드는 것을 내가 원해서 만드는 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지식을 넣어주고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호불을 키워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필요한 지식을 제가 갖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 정신 교육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이라도 먼저 좀 변해서 이런 환경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만들어 주시면은 5년 후 10년 후에 광주 전남이 좀 변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질문. 하나만 해주죠. 스타트업들 이야기 좀 많이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maybe Israel selling outside of Israel selling UK를 추가하는 거 혹시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창업을 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업을 하면은 첫날부터 글로벌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첫날부터. 한국 시장이라는 게 아주 좁잖아요. 기껏 해봐야 한국에서 그런 큰 기업을 만들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모든 자원을 우리가 수입해와야 하잖아요. 수입하려면 우리는 달러를 벌어야 돼요. 달러를 벌려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부터 뭘 창업을 하든 간에 세계를 바라보고 창업을 해요. 하다못해 광주에서 뭐 카페를 하나 만들더라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광주 카페로 광주로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카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원부터 첫날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나는 창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예. 우리가 정책, 민간 싱크 정책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치가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벤처에 대한 미리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서 학회에서 그때 벤처 자금을 받아갖고 성공한 회사다. 그런 이제 다 성공은 안 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앞에 대통령은 없애더라도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는 벤처에 대한 투자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좀 소통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이 창업을 활성화해 보겠다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창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좀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더 노력하고 있는 건 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과 일본이 점으로 가는데 유럽과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우리가 유럽과 일본의 전체를 밟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낼 거냐 그런 정도까지의 고민이 아직은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적으로 리더 국가로 갈 수가 있지. 지금과 같이 대충 어정쩡한 상태로 가가지고는 유럽과 일본의 전체를 우리가 피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이 창업이 사실 이 개인적으로 이 창업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창업을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그 네트워크의 중심 같은 역할을 고벤처 포럼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고벤처 포럼이 어떤 생각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혹시 가령 이 지역에도 고벤처 포럼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고벤처 포럼을 만든 건 한 15년 됐어요. 만들었는데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혼자서 창업을 하면은 이겨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 네트워크를 모아 연결시켜 놓고 그 친구들께 경험도 공유하고 또 선배 창업가들이 거기다가 도움도 주고 또 투자도 서로 간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화 하면서 클러스터로 이렇게 키워나가면 그런 창업 생태계가 아주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고벤처 포럼을 만든 2007년도에 제가 고벤처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대단히 열악했어요. 근데 지금은 창업 생태계가 그때보다는 아마 한 100배 이상으로 성장했죠. 근데 그때 제가 2010년도에도 와서 광주에다가 제 고벤처 포럼 같은 거, 모든 벤처 포럼 이런 걸 만들어서 제가 격려도 하고 시도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젊은이들 한두 명이 뛰어들었다가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래가지고 고벤처 포럼을 만드는데 이런 광주 벤처 포럼이나 모든 벤처 포럼 이런 걸 만들려면 한 10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성을 기울이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런 것이지
관심만 갖고 젊은이들을 모으면, 왜냐면 젊은이들은 그런 모임을 아주 갈구하고 있죠. 그럼 창업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아쉬움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좋은 그런 영업 특성도 좀 소개도 해주고 투자도 발생해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창업하는 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광주 전남 미래 포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딱 날짜를 정해놓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4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매달 마지막 오후 4시에만 모이는 거죠. 그 정도. 이건 딱 정해놓고 모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혹시 구체적으로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하는 이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제 저 모임은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일 처음에는 제가 7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불고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이제 진행을 했었냐면은 우선 창업은 젊은이들이 원래 발표를 해요. 한 4팀 정도 발표를 해요. 그리고 투자 심사하는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5분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당신은 왜 창업했느냐, 당신의 경쟁력은 뭐냐, 앞으로 비전은 뭐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면서 탐구를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좋아지면 그래서 투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가 누군지 발표하고 서로 도움이 되면 거의 이제 세무사도 오고 회계사도 오고 그다음 변호사도 오고 각계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창업원 친구들은 오면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많이 모인 것만 봐도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광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벤처포럼 운영 상황은 어디 SNS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SNS는 없어요. 운영 상황은 보도 기사라든지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우리 고벤처 포럼 말고도 이런 창업 포럼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많고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소모임도 생겼어요. 옛날에는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모임이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모으려면 적어도 커뮤니티 비용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지금 모일 때 장소는 결국 이제 들어가는 게 장소 비용이잖아요. 장소는 이제 그런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 공간들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커뮤니티 비용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잘 문제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걸 제가 주도하니까 어느 정도 비용으로 감수하기도 하고 대부분 또 여기 자원봉사로 다 참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갈 게 크게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특강이라든지 우리 전기청이 하더라도 돈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포럼을 할 때 비용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또 다 자원봉사 해주고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자발적이다.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장소 공간. 공간은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얼마든지 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들어갈 게 없죠. 그리고 홍보는 뭐냐면 다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과 동시에 교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건지 그 커리큘럼이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커리큘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커리큘럼.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라고 있어요.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그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에다가 커리큘럼 좀 주라고 하면은 연령대에 맞게끔 준비해놓고 있어요. 미국에는 어디가 있냐면은 미국에는 카우프만 재단이라는 데가 1967년도인가 하여튼 70년도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카우프만 재단이 유치원용, 그 다음에 국민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용, 사회인용까지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놨어요. 대표적인 교과목 명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교과목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레모네이드 스탠드 같은 거 그런 것이 대표적인 거죠.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습. 네. 실습이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것이 아니라 러닝이 아니라 도잉이에요. 도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시켜서 뭔가 지가 경험을 해야지 이론만 들어가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을 방패전단에 초중고등학교가 적용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아니 미국에 사는데 왜 우리를 모르는 핀란드에 사는데 왜 우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런 교육이라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도 많은 문제, 해결할 문제도 있잖아요. 뭐 쓰레기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지역에 교통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사회 지역에 많은 해결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애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누구들이 한번 해결하자. 이런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럼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을 또 미리 받아가지고 해야 될까? 그렇죠. 선생님도 교육을 받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지 못 오고 있는데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서 그런 교육을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미국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광주 전남에 교육감이나 교육자들이 이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인터넷 요즘에 그 AI한테 물어보세요.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광주 전남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한테 맞는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 좀 빼줘. 다 나와. 네, AI한테 물어보시는데 답이 안 나와. 네. 네. 요즘 AI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 집어넣으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나와. 회장님 저기 모인 국회처 포럼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회장님께서 그 전에 계시던 엔젤 투자협회나 이런 데로 연결을 많이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타 기관이나 뭐 정부의 투자 기관이나 이런 데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여기에 투자자들이 와요. 제가 투자자들 오라고 해요. 아, 네, 투자회사 직원 심사위원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 투자 심사위원들이 한 3-4명 앉아 있고 네. 저 창업가들 발표를 해요. 그럼 투자자가 거기서 질의응답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광주에도 그렇게 회장님처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청년 창업 관련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그 포럼이나 또 이런 집단 모임이 이게 활성화가 될 건데 광주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네. 이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 아, 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 대표가 안창주 대표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만든다. 그럼 그 사람은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창주 대표. 네.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만들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자고 가서 하세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투자자 불러올 능력도 있고 그 안창주 대표 자체가 투자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한번 가보세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창주 대표. 그 대학에서 창업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하려다 보니까 걸림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들, 두 번째는 지도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려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나 교수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도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에 진입을 하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실천적인 그런 좀 경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이제 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한번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지는 못했지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창업을 저는 이제 자주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대전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 시장을 가지고 아직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 국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 조금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은 악셀레이터 기업이 중간에 창업을 이끌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 기업이 통신 관련 창업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바이오 인공 기업이 바이오 관련 창업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은 성공률로 운영하는 걸 제가 사실은 이제 관찰을 해서 악셀레이터 기업에 대한 이제 그런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에 관한 어떤 우리나라도 그 엑셀런트 생태계가 많이 성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엑셀런터 한 수백 개가 있고, 물론 수도권에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현대자동차 산하에 그런 엑셀런트가 있어요. 또 대웅제약, 제약회사 산하에 엑셀런트가 있고, SK, 대기업들이 다 그런 엑셀런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도 그런 엑셀레이터 기업이 가능하잖아요. 광주 엑셀레이터도 있어요. 광주도. 예. 그러니까 그 안창주 대표랑 만나봤어요. 그럼 광주에도 수도권의 비용은 엄청나게 적지만은 그래도 몇 개가 있어. 그리고 그 기능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요. 광주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엑셀레이터가 많아. 부산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많은데 광주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그게 뭐냐면 광주의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하고 협업을 해보시면 어쨌든 광주의 창업 생태계는 광주 창경이 제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 중심으로 모아야 하고, 아까 그 벤처 포럼도 광주 창경센터에 가서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이거 하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아주 크게 성공할 수가 있죠. 저도 고벤처 포럼을 제가 두세 차례 옛날에 오셨죠? 네. 참석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사실 저는 많이 얻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그걸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 창업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스타트업 참여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 이런 네트워크가 사실 이제 시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런 이제 지방과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는 그 안창주 대표가 엔젤 클럽도 하고 서울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번에 이제 신임 그 창경센터 대표 안창주 대표가 그러니까 이분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포럼이 아까 말씀하신 투자 클럽과도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정확한 실상은 모르는데 투자 클럽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 본인 스스로가 투자자거든. 아니, 회장님 포럼. 우리 포럼은 하고 있죠. 우리 포럼은 우리가 투자도 하니까. 투자 클럽도 있고. 네, 투자 클럽 멤버들도 지금 여기 나와서 같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든지 광주 전남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 총장께서 나서시면은 제가 볼 때 몇 개월만 하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대신에 혼자 하지 마시고 그 안창주 센터장이나 그런 몇 사람들 아까 조덕선씨 뭐 그런 사람들 하상용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상용 씨도 정치한다고 허브레 갖고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으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야, 그 다음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